상대방의 화를 30초 만에 가라앉히는 심리적 백허그 대화법. 분노라는 폭풍을 멈추는 가장 우아한 방법, 심리적 백허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가슴에 꽂히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뇌의 편도체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심박수는 치솟고 시야는 좁아지며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일시적으로 기능을 멈춥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실수를 저지릅니다.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상황을 회피하려 하죠. 하지만 전자는 관계를 파멸로 이끌고 후자는 상대의 정서적 폭주를 정당화할 뿐입니다. 화가 난 상대방의 공격성을 단 30초 만에 무력화하고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제3의 길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심리적 백허그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심리적 백허그란 무엇인가? 언어적 유도의 본질. 백허그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상치 못한 순간 등 뒤에서 전해지는 온기, 나를 감싸 안아주는 안정감을 떠올리실 겁니다. 심리적 백허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세우고 있을 때 그 칼끝을 막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등 뒤로 돌아가 그 불붙은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기술이죠.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언어적 유도의 정수입니다. 유도 선수가 상대의 힘을 이용해 상대를 넘어뜨리듯 우리는 상대방이 쏟아내는 분노의 에너지를 이용해 그 분노를 스스로 소멸시키게 만들 겁니다. 비난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비난할 이유 자체를 증발시켜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게 아닌데? 라고 느끼며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영의 상태, 그 기적 같은 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스텝 1. 대화 전 10초. 배꼽의 법칙으로 무장해라. 분노한 상대와의 대화는 입술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상대방의 아주 미세한 신체 각도에서도 공격성을 감지합니다.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팔짱을 끼거나 몸을 뒤로 빼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똑바로 서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때 배꼽의 법칙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배꼽과 내 배꼽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두지 마세요. 몸의 각도를 살짝 45도 옆으로 비스듬히 트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의 70%가 해소됩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당신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안전신호를 보냅니다. 시선은 상대의 눈을 쏘아보지 마세요. 눈과 눈 사이, 그리고 미간을 잇는 역삼각형 구역인 소셜 게이지를 부드럽게 응시하십시오.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는 동안 당신이 이 신체적 프레임을 유지한다면 상대의 뇌는 본능적으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할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대방은 당신의 심리적 백허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0으로 만드는 마법의 공식. 4. 스텝 2. 감정의 이름표, 레이블링을 붙여주어라. 몸의 각도를 틀어 신체적 방어막을 형성했다면 이제 입을 열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 진정해봐, 내 말 좀 들어봐 라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방에게 네 감정은 틀렸으니 내 논리를 들어 라는 거부 신호로 읽힙니다. 불이 난 곳에 산소를 공급하는 꼴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의 이름표 붙이기, effective labeling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감정이 명확한 단어로 정의되는 순간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상대의 말에 가로막지 말고 그 비난 속에 숨겨진 핵심 감정을 포착해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이렇게까지 목소리가 커진 걸 보니 내가 약속을 어긴 게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너에 대한 무시로 느껴져서 정말 많이 서운했나 보네. 이 문장에는 비난도 변명도 없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묘사만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답하는 순간 그 사람의 뇌는 공격 모드를 해제하고 당신을 나를 이해해주는 협력자로 재정의하기 시작합니다. 5.
0.5초의 침묵. 그 짧은 찰나가 만드는 심리적 진공. 대화법에서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뱉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바닥으로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심리적 정화의 시간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준 뒤 곧바로 다음 말을 내뱉지 말고 딱 0.5초에서 1초간 상대의 눈을 부드럽게 응시하며 멈추세요. 이 짧은 정적은 상대방에게 묘한 심리적 진공 상태를 선사합니다. 본인이 쏟아낸 분노가 당신의 따뜻한 시선과 침묵이라는 벽에 부딪혀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시간이죠. 어라? 내가 너무 심했나? 혹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골든타임입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로 상대방을 초대하기. 이제 심리적 백허그를 완성할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바로 프레임의 전환. 비난의 화살은 언제나 너라는 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화살을 거두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라포 형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갈등의 주체를 너와 나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와 문제의 대결 구도로 바꿉니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편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상대방을 해결사로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을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해결책을 찾는 데 뇌를 쓰기 시작합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어떤 공격도 녹여내는 상황별 응용. 7. 직장 상사의 억지 부리기. 권위를 인정하며 공격성만 거두기. 수직적 관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상대를 가르치려 든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사가 화를 낼 때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아래로 숙인 채 상사의 눈이 아닌 인중이나 넥타이 매듭 부근을 보세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저항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팀장님, 제가 이 부분을 놓쳐서 팀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정말 많이 걱정되셨죠? 팀장님이 평소에 얼마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기에 더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상대의 분노를 책임감이라는 긍정적인 가치로 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본인의 화를 열정으로 포장해주는 부하 직원에게 더 이상 독사를 퍼붓기는 인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연인의 서운함 폭발. 45cm의 경계를 허무는 신체적 동기화. 연인이 화를 내며 몰아붙일 때 의식적으로 상대와 호흡의 속도를 맞추십시오. 이것이 신체적 미러링입니다. 어느 정도 감정의 이름표가 전달되었다면 조심스럽게 45cm 이내의 친밀한 거리로 다가가세요. 이때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말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 네가 느꼈을 외로움을 내가 다 안아주고 싶어. 고도의 기술, 동공 확대와 간헐적 강화의 결합. 상대가 화를 가라앉히기 시작하는 찰나, 의식적으로 눈에 힘을 풀고 상대를 바라보세요. 눈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면 동공이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보이며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된 직후 잠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보는 등의 시선 차단을 1초간 실행하세요. 항상 나를 수용해주던 따뜻한 시선이 찰나의 순간 사라질 때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시선을 다시 갈구하게 됩니다. 주도권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성격 유형별 맞춤 전략과 반드시 피해야 할 금기사항. 상대의 성격에 맞춘 맞춤형 백허그, 폭발형. 상대가 말을 쏟아낼 때 절대 말을 끊지 마세요. 배꼽의 법칙을 지키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스스로 방전됩니다. 회피형, 강한 시선 공유는 위협이 됩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편해질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라며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백허그입니다. 수동 공격형, 비꼬는 이들에게는 숨은 의도를 부드럽게 끌어올리세요. 네가 웃으며 말하지만 사실은 내 행동 때문에 깊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 절대 해서는 안 될 백허그의 금기. 첫째, 왜라는 질문의 남발입니다. 왜 대신 무엇을 사용하세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가 훨씬 수용적입니다. 둘째, 로봇 같은 기계적 미러링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아 그랬구나는 영혼 없는 추임새에 불과합니다.
셋째,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상대방이 그 순간 느끼는 고통을 하나의 현상으로 존중하는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감정의 잔상, 화해 이후에 정서적 애프터케어. 갈등이 해결된 직후 가벼운 농담보다 감사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지으세요. 나랑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이 마지막 한마디는 우리는 성숙하게 갈등을 해결했다는 승리감만 남깁니다. 당신의 세계를 지키는 마지막 퍼즐. 내면의 평온과 진심의 힘. 나를 위한 심리적 백허그. 감정의 전염에서 탈출하기. 상대의 비난이 쏟아질 때 그것을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스러운 비명으로 재정의하세요. 내 감정과 상대의 감정 사이에 투명한 유리벽을 세우는 이 기술은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한 채 상대를 포용할 수 있게 돕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심리적 백허그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무기가 아닙니다. 엉망으로 엉킨 관계의 실타래를 푸는 가장 우아하고 부드러운 가위입니다. 당신이 배꼽을 열고 상대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0.5초의 침묵을 선물할 때 세상은 더 이상 싸워야 할 전쟁터가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진심은 모든 기술을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운 수많은 심리 기법보다 강력한 것은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나를 귀하게 여기는 시선 앞에 무장해듭니다.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곧 당신의 세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나를 세울 때 두려워 피하기보다 먼저 그 사람의 아픔을 읽어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소어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따뜻한 백허그처럼 포근하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심리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받는 하루 보내세요.